안녕하세요. 세상을 읽게 한 남자 온달장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 읽었던 책인데요. 미국 여성 작가예요. 엘리자베스 M. 토마스란 분이 쓰신 품위 있게 나이 든다는 것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의미 있고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세 가지 제안이라는 내용인데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건강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건강 유지하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실천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하지만 이 작가도 나이가 이제 88세인데 젊었을 때부터 담배도 많이 피고 건강 관리를 잘 하진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이 적지 않은 나이에 작가 활동 등을 하면서 느껴보니까 자식도 중요하고 또 돈도 중요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더라 라고 해서 그 첫 번째 요건으로 건강을 유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이 바로 코미디언 송혜 선생님이에요. 이 송혜 선생님이 1927년생이더라고요. 한국 나이로 95세. 그런데 실제 나이는 2살 더 많다고 하니까 올해 97세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송혜 선생님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이 뭔가라고 봤더니 별거 없어요. 대중교통 이용 많이 하시고요. 또 틈만 나면 동네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하시는 그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하신다고 합니다. 또 한 분 더 볼까요? 자, 올해 102세이신데 전 연세대 교수 김형석 교수님입니다. 자, 우리가 100세까지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102세 나이까지 집필 활동하시고 강연 다니시고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이 역시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수영장을 가는 그런 정도입니다. 정말 건강을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관리를 꾸준하게 하셔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귀감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들어서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리고 또 건강을 유지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분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행복한 노년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요, 비법은요, 바로 뭔가를 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드릴게요. 저도 이제 3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만, 살면서, 우리가 일에 대한 어떤 분수령이 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정년이라는 겁니다. 정년. 우리가 이제 60세 정년이잖아요. 60세 이전에는 나름대로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하는 것, 일을 하는 것이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한 거라면 정년 이후에는 이제 또 다른 의미가 다가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회에서 나 살아 있어라고 보여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 플러스 나의 어떤 그 자존감을 나타내는 게 바로 뭔가를 하라는 거. 뭔가 하는 일, 바로 그 일인 것 같아요. 이 작가도 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게 일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분은 세계 오지 탐험가예요. 도영복이라는 분인데 저도 몇 번 만났습니다. 이분이 정확하게 50세까지 골프웨어 업체를 만들어서 성공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50세 나이에 이제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세계 오지 탐험을 떠나는 분인데 지금 나이가 한국 나이로 77세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세계 오지 탐험을 다니시고요. 또 이를 토대로 해서 강연도 다니시고 집필 활동도 하시고 방송 출연도 하세요. 근데 이분이 여기에 또 멈추지 않고요. 세계 합창제라고 이제 합창대회를 열어서 왕성한 그 공연을 하시는, 요즘은 이제 코로나니까 비대면을 하시겠지만 그런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 만나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이제 그 인생이 그리 길지 않은데 이 긴 시간,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경제활동 플러스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 뭔가를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플랜을 짜서
사회활동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늘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행복한 노년을 위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고립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고립돼서 살 수는 없습니다. 가족과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이웃과도 만나고, 또 사회 구성원들과도 도움을 주고받고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인데, 사실 이제 노년 되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화되죠. 왜냐하면 힘도 없어지고 뭔가 좀 귀찮아지는 거죠. 기력도 없어지고 또 뭔가 뭡니까? 나이가 들다 보면 이제 사람과의 어떤 그 관계가 계속 이제 떨어지게 많아지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점점 고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제안한 세 가지 제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고립되지 말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귀찮아서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아니고, 또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의도적으로 사람도 만나고, 대외 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주 해녀가 지금 물질을 하는 장면인데요. 제가 얼마 전 TV에서 제주 해녀인데 90세가 넘은 분인데 아직도 물질을 하는 분을 봤어요. 자, 이분은 90세 나이에 물론 깊은 바다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만 여전히 물질을 하고 있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분한테 참 대단하구나라고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은 갖고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웃 사람들이 거의 가족들처럼 놀러 오는데, 이분은 자식들이 이제 제주에 있지 않고 육지에 나가 살다 보니까 혼자 사는데요. 오히려 이웃 사람들이 가족들보다도 더 자주 놀러 와서 같이 지내는 거죠. 부침개도 만들어서 먹고 밥도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먹고 하는. 그러니까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립되지 않았다는 거죠. 열심히 물질하고요. 또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살면서 9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지낸다는 겁니다.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가지 제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고립되지 말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가는 이 부분을 가장 크게 보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행복한 노년을 위한 세 가지 제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보다 행복한 노년을 꾸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